살짝 반종이시오? 그 이직의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? 이직 얘기. 그래서 어떤 새로운 큰 물결이 있으면 한번 좀 뛰어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. 그게 좀 웹3였던 거죠. 그래서 좀 벌어다 줬어? 뭐 나쁘지 않죠. 이거 다 명품이요? 너무 사실 방송이었어. 연애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요? 제가 약간 질문에 영향이 있는데. 우선 오종욱 대표 간단 양력을 그래. 얘기해보겠어. 해보게. 얘기. 제가 제 입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게. 내가 하겠어. 네. 부족한 게 있으면 예. 추가로 하시죠. 알겠습니다. 1987년생 출생, 키 180. 정확합니다.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졸업. 2010년부터 13년까지 기흥정보통신 서비스 사업팀, 2013년부터 15년까지 TS 인베스트먼트,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캡스톤 파트너스, 현재 크립벤처스 미국 지사 대표이사로 있는 게 맞소? 맞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인터뷰 전에 네. 네이버랑 유튜브 찾아봤는데 살짝 반종이시오? 완전 아닙니다. 인터뷰 내용이 거의 똑같소. 어떻게 생각하시오? 오늘 좀 준비를 해왔어? 그래서 한 6년간 이사 호칭으로 있다가 네. 대표님으로 불리는 게 기분이 어떠시오? 그 호칭이 참 불편해가지고 사실 그 회사에서는 그냥 이사로 불러달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고요. 그럼 지금도 오이사요? 그렇습니다. 네, 오이사입니다. 그 이직의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? 이직 얘기. VC는 계속 새로운 걸 잘 찾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캡스톤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모바일이 정말 대중화되면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때였어요.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열심히만 하면 그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때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돌아보니까 스스로는 좀 목에 차는 거 느꼈어요. 투자 기회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예전만큼의 기회들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큰 물결이 있으면 한번 좀 뛰어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. 그게 좀 웹3였던 거죠. 그래서 웹3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요건이 좀 맞는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크립벤처스에서 좋은 오퍼가 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캡스톤에서는 웹3를 투자 못 하겠어? 그거 아닌데 이제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어요. 크립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투자 같은 걸 다이렉트 해야 되는데 하려면 국내법 엔터티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딜 소싱 자체도 일반 VC들이 하는 딜과 너무 달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큰 그림을 보고 뛰어들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죠. 그럼 웹3가 다음 큰 파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. 네네네, 그렇죠. 저는 큰 물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게 큰 틀에서는 좀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요새 뭐 MZ 세대들에 대한 뭐 평가나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하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빠지지 않고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들의 그런 사고와 행동 방식이 웹3랑 저는 굉장히 잘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이런 거죠.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우리의 정보를 써서 돈을 버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줘?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웹3 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만들어서 너희에게 돌려줄게.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나 기여도에 대한 것도 보상으로 돌려줄게. 라는 게 이제 웹3의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이에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세대가 자라나고 있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좋은 창업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돈이 이제 투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웹3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시고? 저는 어떤 기능보다는 이거는 가치로 설명되는 게 더 아직은 맞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V샵 처음 시작할 때 ESG 관련된 테마를 짚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그때도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겠다. 소비자들이 이런 걸 앞으로 좋아할 거다.
근데 저는 진짜 천상 공돌이었다. 근데 공돌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정말 로지컬한 거를 좀 따라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그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? 예를 들면 매출이랑 비용 관점에서 뭔가를 효율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가? 생각해보면 그때는 잘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이제 ESG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제품은 그것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그것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뭐 기능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그냥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웹3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. 이제 한 10년 뒤에 딱 바라봤을 때 어떤 서비스가 저한테 저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해주고 그걸 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게 아닌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전자를 선택하는 때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기능적인 면보다는 어떤 가치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 아닌가? 그럼 웹3 오기 전에 웹2에서 투자했던 팀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팀이 있어? 투자했던 회사 중에는 요새는 자비스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오래전에 투자해서 대표님이 이제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다가 최근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. 그런 이걸 거 좀 벌어다 줬어? 뭐 나쁘지 않죠. 혹시 얼마나 되는지 말할 수 있어? 그래도 뭐 조합 지분이긴 하지만 뭐 몇백억 되지 않았을까요? 오. 네, 100억은 넘는 것 같은데. 훌륭하고. 네. 자비스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영상의 편지 한번. 네, 감사합니다.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인터뷰에서는 정육각 얘기를 그렇게 하시던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들어와야 되겠어? 사실 뭐 회사는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그 가시적인 성과들도 사실 있어요. 근데 이제 스타트업 시장 전체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중간에 좀 겪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밖에서 기사 나고 이런 것처럼 막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 회사가 뭐 어려워지거나 이랬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어려운 딜도 있고 좋았던 딜도 있는데 이런 웹2의 경험이 웹3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?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다르고, 그러니까 딜소싱하는 채널과 방법, 그리고 만나야 되는 회사들도 다르고, 그들에 대한 판단의 로직도 사실 웹2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. 그래도 투자라는 게 다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. 부동산도 그렇고, 주식도 그렇고, 크립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웹2와 웹3 기업들 투자할 때 검토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차이가 있어요? 아직은 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손에 잡히고 막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앱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웹3가 확실히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그냥 본질적인 또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걸 좀 글로벌리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좀 프로젝트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웹2에서는 좀 눈에 보이고 막 손에 잡히는 것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다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에 안 잡히지만 그래도 기회를 많이 찾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바라볼 건지 이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에게 그런 성관이 있다고 생각하고? 사실 저도 이쪽에서 아예 시작했던 건 아니어서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. 이 웹3 쪽 원래 아니 그런 대답 말고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.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않았겠어요. 그러면은 주로 미국 기업을 검토를 하시는 거? 네, 저희가 지금 투자를 이미 좀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국내, 절반 정도는 해외예요. 네, 미국 법인 대표 아니시오? 맞습니다. 근데 왜 맨날 한국에? 영어는 하긴 하시오? 저 금기어인데요, 사실. 저희가 미국에 또 팀이 있어요. 미국에서 딜소싱을 또 열심히 해오고 있는 저희 응용팀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좀 팀이 있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구조라서 뭐 아마 내년쯤에는 좀 나가서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. 네. 큰 돈 벌었다고 들었어. 큰 돈 벌었다고 들었어. 아닙니다. 네. 큰돈
이거 다 왜- 명품이요? 아니 이거 싼 거예요. 개인 투자로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. 얼마요 도대체? 앞자리만 얘기합시다. 너무 사실 방송이었어.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. 하시고. 아, 예전에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네이버에. 근데 좀 안 좋은 글이 올라온 걸 아시오? 어떤 글이죠? 예전에 캡스톤에 재직하고 있을 때 어떤 캡스톤 지원자가 면접을 본 글을 올렸어. 원래 좀 면접관으로서 질문이 빡센 스타일이에요. 왜냐면 또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요. 아 그렇죠. 크리벤처스에 합류할 수 있는 아. 미래에 총명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.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요.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 인턴분들도 되게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인턴들의 역할들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어요, 일할 때.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면접 보고 하면은 사실 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. 무슨 질문을 했어? 그냥 계속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아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예, 예, 예. 음.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. 이제 면접 보러 와서 대뜸 그런 것만 계속 물어보니까 딴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. 저희 인턴 나중에 하고 나가셨던 분들이 처음에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. 일할 때도 뭐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실제와는 전혀 네, 다르고요. 일부러 열받게서 인성을 보는 거예요? 아 열받게 한 건 아니고 여기 그 수렁에 빠진 남자친구가 있어. 여자친구가 계속 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요? 연애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요? 제가 약간 질문에 영역은 죄송하고. 아니 제가 아니,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 거 아니 같아. 아닙니다. 제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. 전 여자친구들한테 전 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냐. 한마디 하시고. 미안해. 내가 이제 안 그래 나. 그러면은 일할 때 스타일이랑 면접 때 스타일이랑 다르다고 했는데 일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? 좀 챙겨주고 뭔가 의견도 경청해주고. 네네네. 저는 사실 되게 편견 없이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투자라는 게 새로운 기회를 보는 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만 갖고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새로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 하고 인턴분들은 되게 어리고 트렌디하잖아요. 그래서 얘기 듣는 게 정말 재밌고 제가 모르는 얘기 해줄 때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정말 얘기 많이 듣는 편이고요. 그게 좀 다릅니다. 현실과. 많이 지원하세요. 해주세요.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? 그건 명확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좀 이제 겸손한 사람이 저는 좋아요. 그래서 본인 생각은 항상 확고하게 있고 어떤 뷰를 갖고 있는 게 명확한데 그게 그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열어놓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